3분 정도의 발언 시간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데 허용해 주실 거죠? 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언론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개에 비유되곤 합니다. 최순실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 태블릿 PC 보도는 물론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나오기도 훨씬 전, 즉 작년 4월 27일 앵커 브리핑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워치독과 랩독입니다. 워치독은 감시견을 뜻하죠.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감시하면서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건강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랩독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주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달콤한 간식을 받아먹는 그 안락함에 취해버린 언론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랩독은 결코 권력 구조에 비판적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동화되고 기생할 뿐이죠.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가드독, 즉 경비견이 있었습니다. 경비견은 이미 그 자신이 기득권에 편입돼서 권력화됐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이 경호해왔던 그 권력마저 공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직후였고 대통령의 힘이 비로소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변곡점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총선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민심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그날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약간의 고민을 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혹자는 당시의 앵커 브리핑이 그 이후에 벌어질 언론 상황에 대한 예견이었다 말하기도 하지만 굳이 예견이랄 것도 없이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반복됐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것. 요는 살아있을 것이냐, 살아있지 않을 것이냐이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모든 언론이 최소한 나는 애완견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지금 진정한 의미에서 길들지 않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은 언제 끝날 것인가? 과방위에서 방송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방위가 통과시킨 방송사법의 가장 큰 목적은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경영 환경이 독립되는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을 비판해도 가능한 언론 환경을 만들자라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을 길들이려 하고 장악하려고 이런 법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언론 장악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런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죠.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것은 자신들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태가 언론에 의해서 까발려질까봐 그러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질까? 언론사법을 반대하는 것이죠. 이에 이정현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갑의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권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던 토마스 제퍼슨의 그 유명한 말은 이 워치독 신봉론의 금과 옥조가 됐고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230여 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의 오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엔 정부도 언론 자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치를 외치던 대통령에 의해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는 비극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언론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에 이어 제4부로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모든 기둥이 위태롭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텅 비어있는 저 자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뒷걸음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남겨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퇴보하는 민주주의를 방관하면 그 청구서는 반드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언론 장악, 국정조사 실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위법성과 무도함을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 국민을 우습게 하는 권력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을 시작으로 류희림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심의 남발까지 이 정부는 집권 25개월 동안 일사천리로 언론 장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방송사법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개혁으로 나아갈 첫걸음입니다. 방송사법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언론 자유를 지키는 법입니다.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언론 환경을 만들자는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45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